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잘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스포키 회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코리아라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요즘 카페에서 이 회로가 되게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번 연결을 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저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스포키 회로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ES1P 3000페러짜리 이 캐패시터 두 개로 이렇게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뭐 ES2P로 해도 되겠죠. 자, 이 스포키 회로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다이코리아라는 쇼핑몰에서 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으로 사용되는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도 15,000원, 15,000원, 개당 15,000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약 3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6개 묶음이 있거든요. 6S1P로 만들어진 묶음이 있는데 자작꾼TV 구독자에 한해서 약 45% 할인을 해서 약 45,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 48,000원? 약 4만원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두 대를 만들거나 ES2P를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이 캐패시터를 사용할 일이 있으시면 6개 묶음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오늘 이렇게 테스트해본 회로와 캐패시터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을 실제로 연결을 하고 성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회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하나씩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캡이라고 돼 있고 GND라고 돼 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의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캐패시터를 ES1P로 만들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혼자 있는, 검정색 혼자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 단자에 링 단자로 연결을 해서 캐패시터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웃 마이너스라고 돼 있네요. 자, 아웃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함께 제공되는 이 스폿봉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스폿봉을 아웃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캐 플러스, 아웃 플러스. 자, 방금 전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 마이너스 따로, 출력 마이너스 따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플러스는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캐패시터도 여기에 연결을 하고, 또 아웃 플러스는 이렇게 용접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따로 연결을 하고 플러스는 동일하게 둘 다 이쪽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일단은 이 볼트로 체결을 하라고 돼 있어서 볼트로 체결을 할 건데, 추후에는 차라리 여기에 납땜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전달 효율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납땜으로 한번 이쪽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능 테스트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캐패시터 GND, 자, GND에 볼트를 꼽고 이쪽에 이렇게 링 단자로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캐패시터에 연결되는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아웃 마이너스, 자, 아웃 마이너스 스프봉도 연결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두 개, 이렇게 플러스 단자에는 두 개의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캡 플러스 이 단자와 캡 마이너스 이 단자를 캐패시터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지금 ES1P로 만들어 놨고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단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까지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00이라는 표시와 함께 전압도 표시가 되네요. 자, 00은 스폿 강도고 5.3이라고 표시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5.3V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최적의 이 스폿 성능을 뽑기 위해서 5.5V에서 5.6V 정도로 충전을 해준 다음에 스폿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캐패시터의 전압은 5.3V고요. 이제 충전이 되면서 전압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충전을 하니까 5.5V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스폿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5V까지 전압은 올라갔고요. 이제 실제 배터리에 연결을 하면서 스폿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배터리에 연결을 해봐야지 이게 잘 붙는지 안 붙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자, 5.6V까지 갔는데 일단 시작은 5 정도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5 정도로 0.1T 한번 쳐볼게요. 자, 스폿 방식은 두 개의 봉을 갖다 대면 1초 뒤에 스폿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자, 스폿 잘 됐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0.1T는 당연히 잘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잘 되죠? 0.1T가 안 되면 스폿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오, 그래, 생각보다 잘 되는데.
자, 일단 0.1T는 바로 통과. 자, 이번에는 0.2T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0.2T. 과연 0.2T도 됐으면 좋겠다. 오. 자, 일단 열화도 거의 없었고 스폰 모양은 되게 예뻐요. 과연. 아, 금방 떨어져 버리네요. 자, 바로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제 강도를 좀 올려 볼게요. 이번에는 8 정도로. 자, 8로 하니까 살짝 열화는 생겼지만 과연. 자, 일단은 잘 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쉽게 떨어지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12 정도. 저는 사실적으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터를 충전을 하면서 지금 5.7V로 스폿을 쳐보고 있습니다. 0.1T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스폿 성능을 보여줬고요. 과연 0.2T는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2로 하니까 열화가 좀 많이 생기네요. 너무 강도가 셌나봐요. 오, 근데 잘 붙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잘 붙었어요. 0.2T도 잘 붙네요. 자, 너무 센 것 같아서 11로 할게요. 총 20가지의 단계가 있고요. 11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하면 알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단자. 자, 이렇게 보면 단자 주변으로 열화는 살짝 생겼습니다. 근데 잘 붙었나 한번 볼게요. 와우. 와우. 자, 보이시죠? 0.2T가 이렇게 찢어집니다. 오, 스포키 회로 성능 괜찮네요. 조금 열화가 좀 아쉽긴 하지만 잘 붙어요. 자, 이번에는 10으로 내려서 10 정도 했고요. 과연 10으로도 붙었을 것 같아요. 10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0.2T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적당하고 더 올리면 올릴수록 열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배터리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단자도 더 세게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화 때문에 더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올리지 마시고 0.2T는 이렇게 10 정도로 사용하니까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캐패시터의 전압을 5.5V 이상을 5.5에서 5.7 정도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전압이 떨어지면 바로 스폿 성능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5V 밑으로는 정말 안 좋아질 것 같고 최대한 5.5V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2개를 연결을 해봤고요. 뜯어볼게요. 오, 만족스러워. 자, 보이는 것처럼 구멍이 나면서 와, 자, 아주 잘 붙었죠. 자, 이렇게 니켈 잔여물이 다 남았죠. 자, 여기도 지금 찢어지고 있고요. 것처럼 정말 잘 붙었습니다. 오, 만족스러워요. 0.2T까지는 합격입니다. 자, 다음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0.3T입니다. 0.3T 정말 두꺼워요. 자, 방금 전에 10강도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T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3T는 자, 이렇게 바로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게 더 이제 세지면 열화가 심해져서 어차피 3T는 좀 무리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뭐야, 아쉽다. 자,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살짝 붙었는데 17 정도로만. 근데 이게 열화가 점점 심해지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0.3T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예 안 붙는 건 아닌데 모양은 예쁜데 배터리 단자 했을 때 잘 안 붙는 경향이 있어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0.3T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회로 같은 경우는 0.2T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그동안 제가 사용을 해본 미니 스포키, 작은 스포키 중에는 성능이 아주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스포키의 단점이라고 하면 좀 외부 케이스가 좀 없다는 게 단점이고요. 우리가 이 회로 갖고는 대용량의 배터리 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스포츠를 좀만 치더라도 여기에 열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용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용도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아크릴이 있어서 배터리 위쪽에도 이렇게 캐패시터 위쪽에도 이렇게 고정을 해서 간단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스포키가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하나쯤은 구매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이 0.2T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 이 캐패시터를 충전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도 있어야 됩니다. 또는 아답터를 이용하곤 해야 되는데, 전압을 정확히 맞춰주려면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이제 우리가 매립을 해서 무선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을 강화 배로로 해서 5.6V 정도로 맞춰서 꼭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압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전압을 잘 맞춰서 사용하시면 이 스포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포키 회로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웠고요. 물론 이 스포키 회로가 대용량의 배터리팩은 좀 힘들어 보이는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스포키가 없으시고 간단하게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라도 스포키가 없으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